어떤 자리가 좋은 건지 감이 안 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엉뚱한 자리에 혼자 꽂혀가지고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경쟁이 너무 치열한 곳은 이미 시장이 포화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경쟁점이 적은 곳이 좋나?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은 수요가 없는 지역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창업이나 상가 투자를 앞두고 이 상권 제대로 분석한 게 맞나 고민 많으시죠? 가게 자리를 잘못 정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과 멋진 공간이 있어도 매출은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상가 투자는 만년공실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반대로 똑같은 아이템이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대박이 날 수도 있죠. 오늘은 입지와 상권을 정복하는 7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계만 그대로 따라 하셔도요, 이 자리에서 과연 내가 가게를 열어도 괜찮을까 하는 질문이 확실하게 해소가 될 겁니다. 상권 분석의 첫 출발은 누가 내 고객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종이 한 장을 꺼내 내가 팔고 싶은 상품과 그 상품을 사줄 사람의 특징을 정리해 보세요. 이것이 상권 선택의 출발점이 됩니다. 먼저 내 아이템을 가장 잘 구입해 줄 사람, 즉 핵심 타겟을 확실하게 정한 뒤에 그 사람들이 주로 움직이는 그런 상권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좋은 부동산 찾기가 아니라 내 브랜드와 결에 맞는 상가를 찾는 겁니다. 내 브랜드에 맞는 최적의 고객이 누구인지 그런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때부터가 상권 분석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공인중개사들만 만나면서 매물만 보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하니 2개월, 3개월 열심히 매장 보러 다녀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자리가 좋은 건지 감이 안 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엉뚱한 자리에 혼자 꽂혀가지고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제가 자주 보는 일입니다. 오픈업에 들어가면은요, 연령별 소비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툴이 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남성, 여성의 소비 차이, 주간 소비를 하는 곳이 어디고 야간 소비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지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으니까 꼭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픈업에서 제발 숫자를 보려 하지 말고 이 정보에서 돈이 되는 인사이트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유동인구가 많다면 좋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체류 인구도 중요합니다. 유동인구는 길을 지나치는 사람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체류 인구는 잠시라도 머무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주말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지만은 평일 낮에는 썰물처럼 사라지는 상권도 많습니다. 평일, 주말, 낮, 저녁,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를 직접 나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내 가게의 주 고객이 주로 어느 시간대에 상권에서 지갑을 열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그 상권에 가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임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때 그냥 골목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각 매장별로 어떤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가족 단위인 건지, 직장인 중심인 건지, 20대 대학생인 건지, 현장 발품이 나갔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생각보다 더 디테일해야 됩니다. 이곳에 여행을 왔다라는 생각으로 낯설게 관찰하셨으면 좋겠어요. 상권 분석은 그래야 됩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요, 경쟁 매장과의 차별화 포인트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는 업종이 이 지역에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 경쟁점의 차별화 포인트가 어느 정도인 건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경쟁 매장이 너무 많다면은 진입 후에 경쟁이 너무 치열할 수 있죠. 반대로 경쟁 매장이 아예 없다면은 그만큼 수요가 없는 상권일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브랜드가 많은 곳은 유효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잦은 폐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경쟁이 너무 과열됐거나 수요가 생각보다 적다는 뜻이죠. 만약에 내가 이자카야를 열 거라고 하면은요, 이 근처에 주점 혹은 이자카야들이 몇 곳이나 되는지,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매장의 가격대와 서비스는 어떤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실 경쟁 강도에 대한 분석이 좀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이 너무 치열한 곳은 이미 시장이 포화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경쟁점이 적은 곳이 좋나?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은 수요가 없는 지역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상황이지만 180도의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경쟁 강도 분석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상권과 브랜드에 대한 케이스를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편적인 경험과 생각만으로 경쟁 강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엉뚱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 강도 분석은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창업이나 상가 투자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변 환경 그리고 인프라 분석이 필요한데요. 가게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오피스 밀집 지역이라면 점심 장사가 잘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 직장인들의 소비가 점심에 집중되기 때문에. 학원, 학교가 있으면 10대 그리고 학부모의 연령인 40대, 50대가 붐비는 시간대가 존재할 겁니다. 병원이나 공공기관 인근이라고 하면은 환자나 보호자 그리고 행정수요층들이 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주요 시설물입니다. 주요 시설물은 방문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완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지역에 방문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이 무엇인가? 이 지역에 방문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무엇이고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것만 제대로 해도요, 상권 분석의 50%는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나리오로 수익성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권 분석은 결국 수익성 계산입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평균 임대료, 권리금,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이곳에서 예상되는 매출 규모, 그리고 테이블당 객단가, 그리고 이 공간에서 몇 번의 회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를 소화하기 위한 인건비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내가 판매할 상품의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익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월 3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달 최소 3천만 원 이상이 나와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하지 않는 상권이라고 하면은 재고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상권 분석을 했을 때 직장인의 수요도 많고 매출도 잘 나올 수 있고 생활동선 연결선상에도 있는 좋은 상가라고 하면은 무작정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임차료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체크들을 토대로 최소 매출액과 손익분기점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라도 임대료와 권리금이 감당 불가 수준이라면 수익은커녕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남이나 역삼 설릉에 누가 봐도 좋은 상권이지만 수익성이 망가진 그런 매장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바로 고정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너무 높게 되면요, 초기 투자금에 대한 부담이 상승하게 되고요. 월세가 월 매출 10%에서 15%를 넘어가게 되면 영업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자영업 업계의 통념이죠. 1억, 2억 이상의 높은 권리금이라고 하면은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자리인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당 임대료나 최근 시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나 인근 점포 사장님을 통한 인터뷰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오프라인 현장 조사는 정말 필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입지에 대한 미세 분석이 중요해요. 같은 상권 안에서도 길 하나 차이, 횡단보도 유무가 매출을 반토막 낼 수도 있습니다. 1층, 2층, 그리고 지하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먹자 골목의 초입인지 중간인지 아니면 끝자락인지, 앞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출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세부 요건에 대한 비교평가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가령 이 근처라면 손님이 굳이 길을 건너서라도 내 가게에 올까? 이거를 직접 걸어보면서 판단을 해보세요. 보행동선 하나가 매출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10m나 15m와 같은 짧은 거리지만 입지적인 가치가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간판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계단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인지, 경사도가 어떤지, 이러한 사소한 부분도 매출에 영향을 반드시 주게 됩니다. 직접 걸어보고 고객이라면은 굳이 이 골목까지 들어올 이유가 있나?
이 부분을 집중해서 고민을 해 보세요. 횡단보도 하나, 계단 몇 개 차이가 손님의 발길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미 성업 중인 가게, 그리고 문을 닫은 지 얼마 안 된 가게를 찾아가 보세요. 성공하는 매장은 어떤 점이 특별한지, 메뉴의 가격, 공간, 서비스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폐업한 매장은 왜 떠났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높아서인지, 운영에 대한 미스가 있었던 것인지, 고객이 부족한 곳이 아니면은 경쟁을 이기지 못해서 발생된 것인지, 생각보다 상권 분석에 대한 많은 힌트가 잘 되는 매장, 망한 매장 속에 숨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좋은 상권에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권 안에서도 어떤 입지인지가 중요한 거죠. 내가 노리는 타겟이 그곳에 확실히 있는 건지, 상권의 장기적인 안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출 대비 수익성이 충분한지, 이 세 가지가 함께 충족됐을 때 창업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단계 전략을 토대로 직접 거리도 걸어 보시고요. 경쟁 매장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면서 내 브랜드에 맞는 최적의 입지를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리한 7단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누가 내 타겟 고객인가? 두 번째, 유동인구뿐만이 아니라 체류인구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상권의 시간대별 변화 모습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쟁 매장 현황과 시장 포화 상태를 보는 건데요. 경쟁 강도 분석은 사실 많은 창업자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방문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주요 시설물을 체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임대료, 권리금 등 비용 구조에 대한 수익성 체크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건물의 위치, 층수, 동선과 같은 입지에 대한 디테일한 비교 평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장에서 잘 되는 매장과 폐업한 매장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흐름대로 조사하시면은요, 적어도 괜히 이곳에서 시작을 해서 망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단계만 정확히 파악을 해도요, 상권, 입지 분석에서 시행착오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이나 상가 투자를 위한 분석을 하다 보면은 경험 적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상권을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정리할 수 있도록 상권 분석 8주 집중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8주 집중 과정에서는요, 상권 분석의 절대 원칙이 될 수 있는 그 기준, 빅데이터 상권 분석 인사이트를 나누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실습을 진행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상권별로, 유형별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임대차, 권리계약으로 호구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한 인사이트 확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현장에서 저랑 같이 임장을 하는 기회도 이제 3번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무 위주로 꼼꼼하게 상권 분석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혼자서 막막했던 상권 분석의 전 과정을요, 8주 밀착 코칭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과정이 끝날 때쯤이면 막연하게 느꼈었던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는 해볼 만하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커리큘럼과 등록 안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을 달아주세요. 상권 분석 8주 집중 과정에서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